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4조 원 규모로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 있어서 연간 수출액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가 2014년으로 당시 방산 수주액이 4조 2천억 원이었는데 천궁2의 수주 금액이 바로 이 2014년 전체 금액과 맞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사업이라는 의미 이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미사일 기술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궁2는 2020년 공군에 인도된 첨단 미사일입니다.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무인 비행기를 요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천궁1의 성능에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더한 천궁2는 마하 5의 속도에 15km까지 이르는 요격 고도로 40km 안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도탄 방어 체계의 무기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팩3인데 이번에 수출하는 천궁2는 이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주 과정에서 우리는 천궁2와 거의 동급으로 평가받는 인도, 이스라엘의 합작 무기인 바락8과 이태리와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아스터 30을 이겨낸 점을 보면 천궁2는 UAE를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천궁2 수출에 중국은 그야말로 쓰린 속을 부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중동 시장의 개척을 위해 무진장 애를 쓴 나라입니다. 중국은 경제적 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방위산업 합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기 시장을 잠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UAE 방문을 통해 각종 합작 사업 협정을 맺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9년에는 사우디와 UAE에 4천만 달러 규모의 자국산 무기를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이상 중동 시장에 추가 수출 소식이 없던 중국은 이번에 UAE에 우리나라의 천궁2에 해당하는 홍치9을 판매할 예정이었으며 UAE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한 그 실망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홍치9은 러시아의 S-300을 역설계에 베낀 자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미국의 방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초기형 팩트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년 9월 30일 북한이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는데 당시 합참의 관계자는 바로 이 홍치9의 미사일 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우호적인 측면을 고려해 막판에 천궁2를 밀어내고 자신들의 무기가 선정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천궁2가 확정되자 중국 언론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먼저 신화닷컴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요격미사일 천궁2를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총 규모는 35억 달러에 이른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화닷컴은 작년 10월 자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파키스탄에 홍치9을 판매한 이후 이번 UAE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UAE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중국의 홍치9은 전투 범위와 마하 4.2의 속도 등 천궁2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이 늘 하는 기술 이전이라는 방식에 중국은 또다시 판매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씁쓸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왕이 뉴스는 중국이 이번에도 중동 시장에서 한국에게 패했다며 한국의 천궁2 수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홍치9의 수출용 버전인 FT2000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이번 UAE에도 수출될 것으로 확신했지만 이번에도 한국의 방해로 수출이 막혔다고 전한 왕이는 그 이유를 중동 국가 특유의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신뢰로 봤습니다. 한국의 천궁2는 대부분 러시아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을 도입해 사실상 러시아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기술력 때문에 천궁2는 중국의 FT2000에 비해 사거리와 속도에서 우위를 점해 최종 선택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18년 시진핑 주석이 아부다비를 방문했을 때 UAE와 중국은 경제교류와 기술 이전을 비롯 정치적, 군사적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음에도 이번 UAE의 천궁2 선택은 중국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관련 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계면신문은 이번 천궁2의 수출로 한국은 군수대국에 더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계면신문은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20년간 데이터를 소개하며 한국은 2000년 무기 수출국 31위에서 2020년 6위로 뛰어올랐으며 괄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신남방 정책에 힘입어 2017년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10여 개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국가에 가장 많은 군수품을 수출한 나라가 됐는데 이러한 점은 정통적 우방국가인 파키스탄과 일부 중동 지역에만 군수품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상관신문은 한국이 단일 규모로는 역사상 최대인 35억 달러의 무기 수출을 이뤄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관신문은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요격미사일인 홍치9이 한국의 천궁2에 밀린 이유를 엉뚱하게 미국 때문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관신문은 지난달 UAE가 미국의 F-35 전투기 등 한화로 약 27조 원에 이르는 무기를 구매하려다 협상을 중단한 사실을 예로 들며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가 UAE로 판매됐을 때 미국의 첨단 무기 정보들이 중국 정보기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한 보안 조건을 UAE가 부담스럽게 여겨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는데, 만약 이번에 UAE가 중국산 요격미사일인 홍치9을 구매하게 된다면 UAE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한국의 천궁2를 구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동의 주요 동맹국인 UAE가 중국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작년 봄 UAE 수도 아부다비 항만에 중국이 비밀리에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미 정보기관이 파악하면서 양국 간 마찰이 불거진 바 있어 UAE 측에서 이번에 중국의 요격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이런 양국의 마찰 덕에 가장 큰 성과를 얻은 나라는 한국이 됐다고 부들거리는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중화스러움은 여전했습니다. UAE는 미국한테 제재받을까봐 무서워서 중국 무기를 수입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한국만 돈을 벌었네.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빼돌리려는 것이고 UAE는 그런 미국에게 한국 미사일 사서 주는 것이고, 한국의 군수산업이 대단한 것은 사실인데 중화사상에 찌든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지. 한국은 천궁도, K9도, K2 전차도, F-35 전투기도 다 있는데 그럼 뭐해? 북한은 핵이 있는데. 한국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는 대략 안희성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학기술은 왜 저렇게 발달했지? 선진국이라서? 한국의 군수기술력이 요즘 장난 아닌데 결코 우연이 아니야. 전부 기술력이 있으니까 저렇다고. 중국은 아프리카에 잘 파는데.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는 것뿐입니다. 저게 정상 아닌가? 중국은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안 파는 거잖아. 거기다 동남아 국가들은 반중국 성향이 강하니까 한국산 무기를 사는 거겠지. 한국 무기들 육해공 구분 없이 잘 나가. 가격도 비싼 편이고 솔직히 중국 무기 한국에 비해 반도 못 팔리잖아. 조그만 땅덩이에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의 과학기술력이 뭐 저리 세냐? 여기 댓글들 보면 웃겨 죽을 것 같아. 한국 무기가 북한보다 못하다고? 뉴스 좀 보고 살자. 왜 아랍 국가들은 중국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사지 않을까? 지금 기술력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중거리 미사일, 예컨대 노동위로나 화성12호 같은 미사일을 초고각 발사해서 내리꽂았을 때 이를 제대로 요격할 수 있는 보다 더 고도화된 요격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산 수출은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라는 점, 그렇기에 국가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일반 비즈니스와는 다릅니다. 중국의 무기가 잘 팔리지 않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